자, 이번 시간에는 매출 매입 전표를 직접 입력해 보는 시간으로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봐야겠지만 이제 두려워서 내용을 보고도 한 번도 입력 안 해보신 분들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은 입력하는 것을 연습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입력 자료가 예시가 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공급자 등록번호랑 상호 성명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게 어쩔 수 없이 개인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삭제시켰지만 그냥 우리가 일정 회사를 그냥 가정해서 우리가 가정해가지고 공급받는 자를 이제 가정해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자, 매출 매입 전표 보면은 일단 이제 그 3월 31일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가정했기 때문에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이 돼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입력을 실제로 자료를 사용하기가 그래서 가정해서 봅시다. 해서 입력해 보면은 일단 매출 매입 전표 입력에다가 입력해야겠죠. 3월 달이니까 뭐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해도 되겠지만 그냥 3월 달로 해서 3월 31일 가정해서 한번 봅시다. 해서 날짜로 해가지고 해서 보니까 매출이죠. 매출이면 어떻게 해요? 11번. 매출의 세금계산서니까 매출 세금계산서 11번 과세이고 품목이 뭐라고 써 있어요? 세라믹 그레인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그냥. 영문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써놓은 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세금계산서의 품목에 써 있는 대로 한번 써봅시다. 해서 그레인스에서 쓰고 품목 규격 수량 단가가 없으니까 공가액이 얼마예요? 19326 34884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10% 보니까 1932 638 돼 있고 거래처는 지금 그 상대방이 없으니까 아무 거래처나 한번 가정해가지고 뭐 덕성 상사해서 확인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아무 회사나 한번 선택해서 해보세요. 전자회부에서 앞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가정을 들어놨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로 이게 가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입력도 전자로 해서 전자회부에 하단에 전자회부 뭐예요? 1번에 여에서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이 신고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금액을 청구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청구한다는 것은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요청한 거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도 분계는 현금 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상 2번 외상에서 해놓으시면 우리가 이 세라믹 그레인스라는 것을 매출했는데 거기서 분계해서 외상 매출금이고 그다음에 품목은 제품 매출 해서 분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면은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안 해봐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은 금방 돼요. 이 위상 잠깐 보면은 입력 결과가 똑같이 돼 있고 자, 실무적으로는 원래 스크래핑 방식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손을 직접 입력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하고 뭐 전자회부에서 여러 하고 뭐 분기회부 외상을 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해볼 때 순서를 따라해 보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고정사업 매각의 경우에 고정사업 매각이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고정사업 매각은 여기 있는 것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이 중고 연마기계를 매각했는데 이 중고 연마기계에 대한 사전 정보가 좀 있어야 돼요. 보시면 어떻게 이 중고 연마기계가 어떤 자산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가가지고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보는 거예요. 이 중고 연마기계 보니까 기초 취득가액이 1,300만 원짜리인데 전기까지 상각 누계액이 747만 2,393원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회사 계상액은 여기 4월 10일 양도하는 날까지의 감가상각비는 83만 983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까지 감가상각 누계액도 있고 올해의 감가상각 비용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죠. 이 중고 연마 기계를 매각한다는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일단은 입력은 똑같은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4월 10일이니까 입력할 때 날짜를 4월 10일에서 헷갈리지 않게 다른 것 많이 안 보이게 4월 10일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력할 때 일단은 매출 세금계산서 있잖아.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니까 유형은 11번 과세 똑같이
매수를 똑같이 하는데 품목이 뭐예요? 품목이 뭐예요? 중고 연마기계 매각. 중고 이 회사가 뭐 연마하고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 중고 연마기계 매각 했어요. 돈을 얼마 받기로 했어요? 돈을 이 나무처럼 중고 연마기계 원래 전에 1,300만 원 주고 사고 뭐 감가상각 된 내역이 있는데 금액을 800만 원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어우, 굉장히 돈을 잘 받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단순히 봐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순히 봐도 전기말 장부가액이 500 얼마인데 이번에 감가상각까지 하면은 한 400만 원대인데 500만 원 이하일 텐데 근데 8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좀 잘 받은 거겠죠. 그죠? 이익을 보고 아무래도 유형산 매각 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각하고 그다음에 공급가액에 돈 얼마 받기로 했어요? 800만 원, 8 플러스 하면은 부가세 80만 원 계산되지고 공급처명은 우리 없으니까 아무데나 선택합시다 해서 영남전자 선택합시다. 취소 해서 확인 누른 다음에 영남전자에다 팔기로 했어요. 연마기계가 중고인데 잘 썼나 봐요. 그러니까 좀 값이 좀 요즘에 안 나오는 제품이든지 해서 지금 현재 중고 화물차가 그렇다잖아요. 중고 화물차가 더군다나 뭐 중고 화물차 뭐 전기차랄지 휘발유차가 그렇대요. 당장 뭐 이런 그 각 회사들마다 뭐 경유차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휘발유차나 전기차를 뽑으려고 해도 차가 뭐 1년씩 기다리고 이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고차들이 더 가격이 신차보다 당장 중고차지만 당장 쓸 수 있으니까 당장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안 탄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막 1년씩 기다려서 뭐 차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중고 연마기에도 가격을 잘 받는 거죠. 해서 선택할 때 전자협이 어떻다? 전자협이 1번 여로 선택해주고 전자청약연서고 그 다음에 분계는 당연히 혼합으로 해줘야겠죠. 혼합으로. 해서 해주시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에 처음에는 여기 있는 걸 삭제시키고 부가세 애수금만 상단에 있는 부가세 애수금만 남겨두고 두 번째부터는 전부 다 고쳐야 돼요. 첫 번째 들어갈 것은 중고 연마 기계장치에 대한 기계에 대한 장부가액을 삭제하는 분기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계장치가 먼저 없어져야겠죠. 기계장치가 없어져야 되고 기계장치 얼마짜리였어요? 취득가격이 1,300만 원짜리였죠. 1,300만 원. 그 다음에 차변 놓을 게 뭐 있어요? 장부가액 보여야 되는 거니까 차변에 이 기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와야 되는데 보시면 747만 2,393원에다가 올해 년도에 83만 원의 금액이 더해진 거 아니에요. 747만 2,393원 더하기 표시를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이게 여기 이 금액 더하기 여기 이 금액을 두 개를 더한 금액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얼마예요? 더하면 830만 3,376원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더한 금액. 왜냐면 올해도 이만큼 팔기 전까지 이만큼 감가상각을 할 거니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 편정에다가 이만큼에 대한 감가상각 분계를 별도로 한 거니까 더해져 가지고 여기에 입력할 때 금액이 어떻게 된다? 207번 감가상각 누계이지만 감가상각 누계 금액을 두 금액 합한 금액인 830만 3,376원 이런 식으로 해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더하고 빼기 한 게 이 중고 기계장치, 중고 연마기계의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얼마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3월 돈 받기로 한 금액 미수금이 영남전자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이 800만 원 플러스 부가세 80만 원에서 880만 원 됐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차익만큼 발생해요. 차익이 발생한 만큼이 뭐예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 이익 되겠습니다. 4번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유형자산을 처분한 이익에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얼마다? 330만 3,376원. 이만큼이 사실은 이 기장치 가격은 이 500만 원에 못 미친 데 불구하고 800만 원 주고 사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부가세 예수까지 합쳐가지고 88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330만 3,376원만큼의
유흥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는 분계가 있어. 살짝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분계도 힘드신 분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교재에다가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여기 적어놨어요. 이렇게 교재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참고하셔가지고 뭐 사실 분계가 복잡한 거지. 이 분계 내역은 이렇게 있어요. 이 차변 대변을 나누면 이렇게 해서 분계 차변 대변 나눌 수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분계만 헷갈리지 않으면 입력하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또 이어서 이 카드 결제 부분인데 이거 뭐냐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대금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결제한 거예요. 원래 원칙은 두 개를 동시에 발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드로 결제 매출했다. 카드 매출했다 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요구해도 발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대금 결제 수단으로 카드를 대금 결제 수단으로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가장 쉬운 예를 생각해 보시면 세무사무실에서 매달 기장료랄지 그다음에 뭐 연에 한 번씩 뭐 조정료랄지를 세금에서 발행해요. 근데 상대방 거래처가 계속 미수야. 돈을 주지 않아요. 근데 오랜만에 어렵게 사장님을 만났어. 그래서 지금 기장료랑 조정료가 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장님이 오늘 내가 돈 안 가져오고 카드밖에 없습니다. 법인카드밖에 없네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카드니까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소중하게 카드라도 받아서 결제를 해야죠. 우리는 회사에 카드 단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결제했죠. 그러면 카드 결제한 것에 대해서 다 카드 매출 전표가 나와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카드 매출 전표가 겹치면 매출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분계를 할 때 분계를 두 개의 분계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매출 분계에다가 몇 가지 작업을 해서 그걸 카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보십시다. 여기 내역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3월 31일 날 절단석을 52만 원에 매출했어요. 부가세 별도로 해서 부가세 합쳐서 가지고 50만 2천 원 했는데 나중에 카드 대금으로 결제를 카드로 대금 결제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분계를 해야 할 것이냐?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고. 자, 3월 31일 날 보면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일단 11번 과세 해가지고 절단석을 매출했어요. 매출하면서 공가액 52만 원 해서 했고 부가세 5만 2천 원 해서 했고 거래처는 뭐 중원 전기라고 가정했을 때 전기에서 했는데 물론 전자세금계였으니까 전자예보 여로 하고 분계는 처음에 어떻게 돼 있었겠어요? 여기에 청구로 돼 있었으니까 돈을 안 받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처음에 이 외상매출금으로 해서 분계가 처음에 돼 있었을 거예요. 발행하는 당시에 이거 외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미 분계된 이 상태에서 신용카드가 발행됐다면, 신용카드 매출이 됐다면, 그러면 분계를 변경시켜줘야 돼요. 하단에 옆에 있는 분계를 어떻게 우리가 카드로 대금 결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4번에 있는 카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대신 카드가 어느 회사 카드인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 BC카드로 입력받았습니다라고 한다면 BC카드 입력 확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 BC카드사에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봉사료는 없고 그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가 미수금으로 바뀌면서 BC카드사한테 50만 2천 원을 우리가 중원전기한테 받은 게 아니라 BC카드로부터 받을 수 있게 전표가 변경이 됐죠. 그죠? 자, 이렇게 변경된 것이 표시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신용카드 등 잠깐 보여드리면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에서 이 금액이 그냥 잠깐 한번 불러서 한번 해봅시다. 1월부터 3월까지 중에서 이 내역이 어떻게 됐어요? 방금 전에 57만 2천 원이 어떻게 됐어요?
신용카드 매출 금액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이렇게 빠져 있죠. 이게 이만큼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출이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했지만 신용카드와 세금계산서 동시에 발행됐지만 카드로 변경시켜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에 신용카드 발행 금액이 57만 2천 원 똑같은 금액이죠. 이 금액 57만 2천 원. 이 금액이 빠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적어있다는 것은 이 총 합계에서 빠져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중복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까지 배웠습니다.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카드 매출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